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부진한 지표 발표에 대한 실망감과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 영향으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늘어났다고 미국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통계청 유로스타트는 올해 3분기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볼프강 쇼이글레 재무장관은 그리스 구제금융 차기분 지급 결정이 내주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교토통신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3개국 자유무역협정 교섭 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주식 등 기초자산 가격에 연계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ELS 상품의 수익 구조가 앞으로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온 세계의 관심이 미국에 이어 중국으로 쏟아지고 있죠. 어제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공식 선출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신지2 시대가 개막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무척 어렵고 혼란스러운데요. 과연 신지2 시대가 혼란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에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문의해 주시고요.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직접 전화 주십시오. 여보세요가 여러분의 신문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2000-4974부터 5까지 두 대의 전화를 열어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짚어봐야겠죠.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전거래일보다 소폭 밀린 채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재료는 월마트의 올해 순이익과 제조업 경기입니다. 월마트의 올해 순이익이 전문가들의 예상을 하회했고 제조업 경기도 예상 밖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오면서 장 초반에 강보합권에서 머물던 뉴욕 증시를 하락세로 접어들게 했습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보면 월마트는 뉴욕 증시에서 미국 경기의 지표가 될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큰 월마트의 연간 순이익이 내려가니 뉴욕 증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다행히 시간 지날수록 장 마지막에 가서는 낙폭을 줄인 채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 0.23%, 28.49포인트 소폭 내려가면서 12,542.46 기록했고요. 나스닥 0.35% 하락하면서 2,836선에서 마감됐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파란불 켜면서 약보합권에서 1,353.33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 주 다우지수 흐름 한눈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일까지만 해도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에 급락하면서 오늘까지도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유럽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지수들 일제히 하락하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로존 통계청은 3분기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면서 4년 만에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유럽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자세하게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는 0.77% 빠지면서 5,677.75, 독일 닥스 0.82% 하락한 7,043.42에 마감됐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 0.52% 밀리면서 3,382.4로 마감됐습니다. 전날 마감한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날 아시아 증시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 본격적인 시진핑 시대가 개막하면서 우려감에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일본 증시는 전날에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다음 달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2% 가까이 올랐네요. 1.9% 급등하면서 8,829.7이 나타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반면에 급락했습니다. 1.22% 떨어지면서 2,030.29. 홍콩 항생지수 역시 1% 넘게 하락하면서 21,108.93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환율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소폭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8원 상승한 1,086.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간밤에 들어온 외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 황미리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주 의상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좋은 약속 있으신가 봐요. 그렇진 않은데요.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예. 더 활기찬 모습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네. 블링블링하게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매년 이맘때쯤이면 미국에서는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이라는 것을 포춘 500이 이제 항상 발표를 하는데요. 매일경제는 일하기 어떻습니까? 매일경제는 일하기 참 좋죠. 예. 일하기 좋은 직장입니다. 일을 알겠습니다. 참 많기 때문에요. 네. 예. 일하기 좋은 직장이네요. 그쵸? 일이 많아서. 예, 알겠습니다. 일하기 좋은 직장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25대 일하기 좋은 직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올해는 SaaS가 1위를 차지했네요. 소프트웨어를 주로 다루는 기업인데요. 이곳에서 1위를 한 이유는 여기 나와 있기로는 그 회장 최고 경영자이신 짐 굿나잇께서 매일 아침 직원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고 해요. 저도 항상 저희 대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또한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가장 살아있는 느낌이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 1위로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딥니까? 네, 두 번째는 구글입니다. 구글은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요. 작년에는 4위였거든요. 근데 벌써 2단계를 뛰어서 1위가 되었고요.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구글 사람들을 뽑는데 61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구글에 들어오겠다고 어플라이를 했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군요. 네,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요. 여기 네. 보면 일하기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커리어 구루, 즉 자신의 커리어를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약 43명이나 되는데요. 43명이 항상 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커리어를 관리를 해주고 이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어디인지를 밝혀준다고 하네요. 네, 세 번째는 넷앱이라는 그룹인데요. 이곳은 뭐 한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알려져 있진 않지만 데이터를 많이 보관하는 장소로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매년 시니어 매니저들이 직원들을 항상 돌봐주고 이들의 커리어를 관리해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2곳만 더 볼 텐데요. 4위에는 kimberly clark이 되었고요. kimberly clark이 되었고 5위에는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되었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요즘에 참 많은 좋은 일들을 함께 하면서 직원들이 정말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좋은 변화도 일으키고 있다는 좋은 감정을 갖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일하기 좋은 직장 25군데 중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올린 기업들은 없는데요. 예. 앞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렇게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어떤 수평적인 소통이 가능한 친근한 문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을 하면서 또 자기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네. 조건이 주어진다면 좋은 직장으로 인식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위에 상사분들이나 또는 대표님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말 편안하게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의 고민을 같이 고민을 나누고 상담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한 달쯤 전에는 한국에 일하기 좋은 직장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래요? 예. 네. 한국에서도 일하기 좋은 직장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번 뽑히게 됩니다. 예, 예. 그중에서 각 국 중에서 가장 또 다시 또 경합을 벌여서 전 세계 25위를 만드는데요. 한국에서는 KT가 1위가 됐었습니다. KT가 1위고요. 네. 매일경제가 아니었군요. 네, 안타깝게도 예,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두 번째 뉴스는 BBC에서 가스프롬에 대한 뉴스를 내보냈는데요. 여기 지금 어저께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사이트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스프롬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가스프롬은 2007년부터 계획된 파이프라인을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2015년부터 러시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태리를 거쳐 프랑스, 쭉 가다가 그리스까지 파이프라인이 연결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발칸반도를 지나서 흑해를 밑으로 쭉 이제 파이프라인들을 쥐어서 천연 가스를 내보내는 그런 시설을 만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천연 가스를 남부 유럽까지 그렇습니다. 운송해 네. 줄 수 있는 네, 여기 수송관이죠? 지도를 보시면 예. 굉장히 방대하게 되고 있는데요. 여기엔 총 204억 달러가 투자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50% 같은 경우는 가스프롬이 내고요. 나머지는 프랑스나 이태리 그리고 독일 같은 기업들에서 각자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을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투자 지역들을 보게 되면 사실 한국의 건설업 같은 경우도 이런 플랜팅업이나 파이프라인 수송 기간 같은 것들 예. 굉장히 잘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국제적인 공사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요. 간밤에 들어온 외신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네, 글로벌 소식까지 훑어봤습니다. 혹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지요? 또는 평소에 갖고 계신 고민거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황미리 연구원이 외신을 정하면서 황미리 연구원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일경제 신문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좀 눈치를 받는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 전화 주셔도 좋겠습니다. 외신 전화는 중에요. 또 전화 주시면은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4974부터 5까지 2대 전화 열어놓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장 우리 투자 전략 세워볼 시간이죠. 오늘도 신영증권의 윤경수 차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네. 금요일, 좋은 금요일인데 네.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뉴욕 증시하고 유럽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네, 아무래도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어저께 교수님과 얘기했던 아무래도 공습 소식 때문에 불안감이 좀 커졌죠. 보복을 한다, 시신을 앞둔 병원 앞에서 보복을 한다, 이렇게 결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중동 리스크가 지금 조금은 불똥이 되고 있죠. 뜨거운 감자로 조금씩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혈질이기 때문에 그쪽 나라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갑자기 불이 붙으면 또 확 붙기 때문에 지금 그런 확산이 우려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분이 좀 조기에 좀 안정이 돼야지 또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이런 글로벌 세상인데 지금 이런 내용까지 나온다면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나 재정절벽 얘기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저께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너무나 계속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16조 4천억이거든요. 미국의 부채 한도가. 근데 지금 10월까지 16조 한 2천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자. 그래서 매달 1,000억 정도 적자 폭이 늘어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발표 나온 게 1,200억으로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예상치보다 좀 웃돌기 때문에 그렇다면 12월 말까지는 16조 4천억보다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재정 절벽이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재정 절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압박의 카드를 꺼내들고 있고요. 또
증세를 시켜서 예. 이미 증세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이미 50%는 확보가 된 셈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런 압박 카드를 계속 쓰면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어느 정도 진정 무드로 갈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어저께도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각을 시켜서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 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지역,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절벽 두 악재 때문인지 뉴욕 증시도 1% 넘게 빠졌고요. 우리 코스피도 어제 보면 1% 넘게 빠지면서 1870선에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 네. 오늘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코스피? 오늘도 조금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뭐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뉴욕 증시하고 우리 코스피가 굉장히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전형적으로 뭐 커플링 예.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연인은 별로 좋지 않은 연인인데 이런 부분은 안 따라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뉴욕 증시를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예. 아무래도 오늘도 좀 뉴욕 증시 그리고 금요일이다 보니까 금요일은 좀 특성이 있거든요. 금요일 특성. 금요일은 어떻게 되냐면 외국인들이 좀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가는 기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 주로 매수를 잘 안 하는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금요일은. 근데 금요일이기도 하고 뉴욕 증시 어저께 또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뉴욕 증시 4일째 하락세를 보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국내 코스피 역시도 오늘은 조금은 조정을 좀 보이면서 하지만 어저께 좀 많은 조정을 보였죠. 그래서 오늘은 좀 큰 조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조정을 보이면서 1850 윗선에서 어찌됐든 박스권에서 갇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뭐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어저께도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연기금이 물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연기금이 안 보이게 요새는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500억 이상씩 매수를 해주니까 예.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 받쳐주고 부분이 있군요, 연극임이. 하방 경직을 좀 해주고는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요즘 코스피 좋지 않은데 뭐 저점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저점은 좀 전에 어려운 말씀드린 대로 질문이죠. 한 1850 정도 50 보고 선이요. 있는데요. 예. 그 선이 그래도 강한 저항선, 1900선까지는 강한 저항선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붕괴가 되면서 아무래도 1850까지는 좀 지켜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연기금에 거는 기대가 너무 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연기금이 자금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에서는 좀 들어오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방 경직을 좀 지켜주는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1850 정도까지는 좀 터치를 하고 기술적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공급되는 유동성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이제 3차 양적 완화를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채권 만기 연장 프로그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얘기하죠. 이제 두 축을 가지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에 좀 이렇게 소진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금년만큼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 연준에서는 또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국채까지 매입을 해가면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 좀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는지요? 네,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좋은 점, 또 예. 안 좋은 점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12월 말에 끝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오퍼레이션 2, 오퍼레이션 2, 3 이렇게 나오거든요. OT2, OT3라고 예, 예.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뭐 아시다시피 장기 국채를 사고 단기 국채를 파는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이런 효과인데 이 부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은 높고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12월 말에 끝나지만 또 2, 3 이런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말씀하신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양적 완화 폭을 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4차 양적 완화 정책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양적 완화 정책이 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돈을 많이 푸는 거라서 돈을 많이 풀면 달러가 많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환율은 당연히 원화가 당연히 올라가고 환율이 당연히 떨어지죠. 하락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이 주로 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출에 관련돼서는 좀 좋지 않은 이런 내용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좀 좋지 않은 부분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또 증시 쪽에서는 달러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달러 캐리라고 막 하죠. 자, 그 달러를 빌려서 투자 가치가 높은 데다 투자를 하는 이런 게 달러 트레이드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투자 가치가 높은 한국 증시로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미국 예. 자금들이. 그래서 예, 예. 증시에는 좀 좋은 영향을 또 미치는. 그래서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올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환율을 생각하면 우리 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악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증시를 생각하면 단기에서는 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요즘 뭐 코스피도 좋지 않은데 코스닥도 좀 동반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동안 저 엔터테인먼트주들이 좀 코스닥을 좀 받쳐줬는데 네.
지금 엔터주들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엔터주들 한동안은 뭐 증시를 싸이, 케이팝, 예. 완전히 증시를 좋게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SM이죠. SM이 실적이 나쁘진 않은데 예상치보다 너무 하회한 실적을 냈다 이거거든요. 실적이 영업이익이 200억을 냈거든. 117억을 냈는데 시장 예상치가 너무 높았죠. 200억이라는 예상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한류가 너무 인기가 끌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그러면 영업이 잘 되니까 수익이 많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익 자체를 200억이라고 영업이익을 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117억이 냈는데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60% 넘게 이익을 낸 셈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수익을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락을 이틀 동안 지금 하한가를 맞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실망감이 다시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갈 때도 이 영화 정말 재밌다 막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정말 재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그만큼 영화가 재미가 좀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너무나 기대가 컸기 때문에 기대폭이 너무나 많이 하락을 해서 실망감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그에 따른 다른 엔터테인먼트주들도 추가 하락을 계속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엔터주가 지금 어저께도 뉴스가 좀 나왔는데 싸이의 해외 진출은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의 비주얼 스타 또 싸이가 계속적으로 이런 한류 바람을 계속 불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동방신기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 하락폭이 하나가 또 동방신기 비용이 한 90%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지출이 너무 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지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많이 늘어났고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만큼 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엔터주 조금 더 조정을 보이면 뭐 좀 담아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장에서 또 일부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조금 그 엔터주들이 실제보다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 거품이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40배 정도 뛰었기 때문에 거품은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추격 매수는 좀 너무 이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주가도 지금 500선을 하회했기 때문에 코스닥 주가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은 이렇게 관망을 하시면서 조정을 더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점 지금 올라온 거에 한 10% 내지 15% 정도 빠지면 그때 다시 들어가셔도 뭐 그때는 좀 괜찮을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뭐 지금 장세가 좋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 그리고 오늘장의 투자 전략 묶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지금은 계속적으로 뭐 IT 쪽이 그래도 좀 눈길을 계속 IT 쪽이요? 나오고 있고 기금 또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는 중에도 매수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연기금이 들어왔을 때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 컨닝도 실력이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가끔 쓰는데 컨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컨닝을 잘 안 하긴 했는데 공부를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컨닝도 실력이기 때문에 컨닝을 하시는 것도 지금은 좋거든요. 뭐 컨닝 자체는 나쁜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증시에서 컨닝은 그래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연기금이나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LG전자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기, LG전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나 삼성 SDI나 SK 하이닉스 이런 IT 쪽을 좀 보시면 지금 그래도 좀 괜찮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미국장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세를 지키시는 게 지금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신영증권 윤경수 차장과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시진핑 시대가 열린 중국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분들 전화 주십시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